Welcome to Feminist Question Time, brought to you by Women's Declaration International, the leading global organization defending women's sex-based rights against the threats posed by gender identity ideology. This week, we have Ji Hae from South Korea. She's going to talk about news from South Korea, women being pushed out of women's organization. Ji Hae Cook is the director of Yeolda Books, a radical feminist publisher, and i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Women's Right Plus South Korea. 한국 여성운동 조직의 밀어내기와 레디컬 페미니스트 저항,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 한국 여성운동의 새 길을 내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DI 한국지부 멤버 국지혜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온라인에서 시작된 K-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운동을 통해 만난 자매들과 힘을 합쳐 열다북스라는 페미니즘 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슐라 제프리스의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 혐오, 젠더는 해롭다, 디 그레이엄의 여자는 인질이다, 게일 다인스의 포르노랜드 등을 한국에서 출판하였으며 난민과 여성 혐오라는 책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열다북스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리즘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운동 조직이며 자매들의 연대체로서 2019년에 슐라 제프리스를 한국에 초청하여 전국 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보자면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에서 국제연대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자매들에게 이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라는 단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4년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여성단체로 설립되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인천 여성의 전화는 곧 있으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난 28년 동안 사용해온 인천 여성의 전화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한국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단체들이 쓰고 있는 이름으로 인천 여성의 전화는 전국 26개 여성의 전화 연대체 중의 하나였습니다. 작년 9월 한국 여성의 전화와 연대 해소를 결의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가 여성의 전화 연대체에서 분리 독립한 것은 한국 여성운동 역사에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015년 이후 레디컬 페미니즘과 리버럴 페미니즘 사이의 갈등과 첨예한 논쟁으로 인해 30여 년 가까이 연대해온 여성 조직이 분리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근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과 인천 여성의 전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지난 몇 년간 매우 뜨거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여성 시위는 6차까지 이어지는 동안 무려 35만 명의 여성들이 붉은 옷을 입고 함께했습니다. 이 시위는 오로지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었고 남자는 기자조차도 취재에 제한을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낙태죄 폐지 시위, 비웨이브, 약물 카르텔 시위 등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여러 시위들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여성들끼리만 모여있는 온라인상의 대형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성성 압박에 관한 비판 및 트랜스젠더 행위 비판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탈코르셋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탈코르셋 운동과 불편한 용기 시위는 해외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죠. 아주 급진적인 방식과 내용의 페미니즘 운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게 된 데는 여성만의 공간에서 여성들끼리 실컷 논쟁하고 때로 싸우기도 하며 길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여기 계신 박혜정 선생님과 저 그리고 캐롤라인 노마 교수가 함께 페미니스트 커런트 기고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은 기존 한국 여성운동단체와 여성학자들에게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리버럴 페미니즘의 경향이 한국의 학계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르노 근절과 방석 착취를 외치며 여성 공통의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는 성노동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거나 여성의 성적 해방을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여성학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특히 게이 남성의 여성 혐오를 고발하고 트랜스젠더리즘의 의문을 표하면서 여성만의 공간을 만들고 지키려는 새로운 세대에게 여성학자들은 혐오자라는 낙인과 핍박을 안겨주었고
그럴수록 새로운 세대는 모든 종류의 성착취를 고발하며 싸웠습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는 혐오자라는 낙인 속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금자리가 되어준 거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반성착취, 반성폭력 운동에 헌신하며 인천 여성의 전화를 이끌어온 김성미경 대표와 박인혜 이사는 젊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자매로서 새로운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우산이 되어주는 일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는 학계와 기성 운동계로부터 배척당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함께 운동해온 동지이자 자매들로부터는 껄끄러운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한국의 트랜스젠더리즘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이번에는 한국에서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 있었던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말 변희수라는 남자 군인이 태국에서 고환 적출 수술을 받았다며 여군으로 편입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뉴스를 탔습니다. 바로 며칠 뒤인 2월 초에 어떤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항의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숙명여대 학생들은 트랜스젠더 입학에 관해 조직적으로 학교 측에 항의하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여자대학교가 많은데 다른 여대 학생들도 숙대 사태를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열다복수도 트랜스젠더리즘이 현재 한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숙명여대 학생과 함께 위헌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또한 레디컬 페미니스트 총궐기라는 이름의 행사를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20대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좌파정당, 언론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좌파 성향의 신문 및 방송사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대부분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며 여대 학생들을 이기주의자의 기득권자로 매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으로 숙명여대 입학 예정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입학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국방부에서는 변희 하사의 여군 전환을 불허하고 강제 전역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당시 트랜스젠더의 여군 및 여대 진입 시도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는 운동권의 기획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는 여러 대형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161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었고 법안 도입을 위한 국회 압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해 2021년 4월에 전국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트랜스젠더 후보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좌파 정당인 녹색당 김기홍과 정의당 임푸른이었습니다. 이 중 김기홍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불법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퇴하였는데 얼마 후인 2021년 2월 24일 자살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열흘 뒤인 3월 3일에는 여군 진입에 실패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 변희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명 트랜스젠더 2명이 연달아 자살한 이 사건으로 온라인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리버럴 페미니스트와 좌파 남성들 일부가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살인자로 규정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저희 페이스북에 성기를 자른다고 여자가 되지 않으며 한 남자가 죽은 것일 뿐 그는 여자가 아니다.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트랜스젠더리즘 때문에 2명의 남자가 죽었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로 인해 또 한 번 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인천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와의 연대 해소. 한국 여성의 전화가 오랜 눈엣가시였던 인천 여성의 전화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인천 여성의 전화에 요구한 것은 정회원인 저를 조직에서 내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전화 회원이 페이스북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에 인천 여성의 전화는 회원의 페이스북 글을 검열하여 탈퇴를 종용하거나 제명시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한국 여성의 전화는 무리한 행정 절차를 밟아가며 인천 여성의 전화를 제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인천 여성의 전화가 단연간 같은 문제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단연간의 문제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인천 여성의 전화 대표가 근본 없는 페미니즘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아 새로운 여성운동가들의 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점, 2019년 5월 서울 퀴어문화축제 측이 게이를 위한 대리모 업체 블루드 베이비의 후원을 받은 일을 비판하는 성명, 대리모는 인권 침해이며 여성 착취입니다를 발표하여 무비판적인 여성운동에 경종을 울린 점, 2019년 8월 슐러 제프리스 초청 강연 젠더 박살 프로젝트를 열어 젠더에 대한 의미를 다시 묻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공간을 만들려 한 점, 2021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인천 여성의 전화 입장을 내고 여성단체 연합과 좌파 정치권의 부패한 관계에 관해 비판한 점, 2021년 5월 말 한국 여성의 전화 측이 조직 강화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인천 여성의 전화에 방문하여 3시간가량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인천 여성의 전화 활동가들이 성별 정체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 인천 여성의 전화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 도입 요구 서류에 서명을 보류한 점, 인천 여성의 전화는 내부 토론을 통해 성별 정체성에 관한 어떤 비판도 불가능한 상황에 무조건적인 서명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것임에도 한국 여성의 전화는 서명 거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 여성의 전화는 하나의 독립법인이며 한국 여성의 전화의 지부가 아니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아님에도 한국 여성의 전화는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제명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인천 여성의 전화는 2021년 9월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 여성의 전화와의 연대 해소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전국에서 지지를 표명해 주었고 후원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의 새로운 로고입니다.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의 김성미경 대표는 오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온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산하기관으로 인천 이주여성 상담소, 쉼터, 자리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미경 대표와 우리 단체는 과거 남성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인천 지역의 여성들을 지원하다가 더 열악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 여성 인권 문제로 관심을 확장하였듯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성착취에 저항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작년 여름 국경 없는 여성 착취, 국경 없는 여성 연대라는 제목으로 국제 강연을 열었고 이 강연의 성과로 한국 여성 인권 플러스는 한국 최초로 대리모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열다북스와 함께 한국에서 FGM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아프리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 단체로서 거듭나는 한국 여성 인권 플러스에 여기 계신 각국의 자매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상황을 정리하자면 올해 3월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를 이번 국회 마지막 날까지 미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대선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습니다. 한국 정치사회는 꽤 보수적이고 기독교 단체의 활동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당분간 차별금지법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2020년에서 21년에 걸쳐 여군, 여대 등 여성 공간에 진입하고 트랜스젠더 정치인을 배출하려는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항한 투쟁에서 여성들이 승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성한 여성들의 강력한 저항과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라는 새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Jihye. That was really, really interesting. And I, for one, am going to watch it again and read through slowly so I can get all the information.